2022년 12월 23일에 같은 해 9월 1일에 제출된 세제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바뀐 세법에 따라서 경매와 공매로 진행하는 물건의 낙찰가가 바뀔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르면은 당연히 손해가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행꿈사의 빌리언입니다. 경매와 공매 투자를 하시면 꼭 알고 있으셔야 될 것이 세금입니다. 세금은 납부를 할 때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낙찰 후에 세금이 어떤 순서로 배당이 될지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금이 배당되는 순서와 금액에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금액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세법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법이 개정되는 데에는 많은 세입자분들의 피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압류재산 공매 절차에서 집주인의 체납 세금으로 인한 세입자의 미반환 보증금은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47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좀 이상해 보입니다. 집주인의 세금 때문에 왜 세입자분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일까요? 집주인의 체납된 세금이 징수되는 절차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헌법에 따라서 4대 의무를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4대 의무가 기억나시나요? 그 의무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그리고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조세는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민 또는 주민으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돈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세금을 납부해 보셨듯이 세금에는 납부 기한이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한 사람을 체납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제때 받지 못한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에게 독촉을 합니다. 독촉 기한까지도 세금 납부를 완료하지 않으면 체납자가 소유한 재산은 압류를 당합니다. 경매 투자를 하시면서 꼭 확인하시는 서류가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입니다. 등기부상에서 압류 등기는 흔히 확인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소유자가 세무서 혹은 지자체에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에 세무서 혹은 지자체에서 체납자의 재산의 압류 등기를 설정합니다. 등기부상에 압류가 설정되면 체납자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압류가 된 재산을 압류재산이라고 합니다. 세무서와 지자체는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체납된 세금을 회수합니다. 이때 그 매각 업무를 맡기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업 구조조정 지원, 기업 자산 인수, 부실채권 인수 등의 경제 소방수와 같은 업무를 하는 동시에 체납세액 회수를 통해서 국가 재정 확보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3,592억 원에 달하는 체납세액 징수에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온비드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압류재산 공매 절차를 진행합니다. 압류재산이 이 사이트를 통해서 매각이 되면 각 채권자는 권리 순서에 따라서 각자의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체납세액 또한 압류를 설정한 기관에 회수가 됩니다. 바로 이 순서에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세입자가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최선순위 권리자로 계약을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체납세금이 먼저 공매 절차에서 돈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등기부상에 압류가 설정된 것을 확인한 세입자가 압류 설정일보다 늦게 전입을 한 것은 세입자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압류가 설정되기 전에 이미 체납된 세금은 배분을 먼저 받아갈 수 있는 법정 기일이 부여됩니다. 여기서 법정 기일은 조세 신고일 또는 납세 고지서의 발송일입니다. 세금이 채권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이 예상치 못한 시점에 법정 기일이 앞서는 세금이 존재하거나 법정 기일이 늦음에도 먼저 배분되는 세금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미반환 보증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정 기일이 앞서는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 각각의 완납 증명원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확인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의 체납 세금을 확인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바뀔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세금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2022년 12월에 통과된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국세기본법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의 당해세 적용 예외를 보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가 배분되는 경우에 부과된 금액만큼을 한도로 해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먼저 배분이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2년 12월 31일에 국세기본법에 신설되었습니다. 당해세는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입니다. 국세에는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고 지방세에는 재산세, 취득세 등이 있습니다. 당해세의 특징은 부과된 시점과 무관하게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매와 공매 절차에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가 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조항을 보시면 그 순서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던 수많은 세입자가 경매와 공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온전히 변제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국세 당해세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이런 피해를 겪으시는 분이 없도록 된 것은 참 다행입니다. 경매와 공매를 입찰하시는 분은 어떤 점을 유의하셔야 될까요? 조금 더 저렴하게 입찰가를 산정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공매에서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경우에 최저 낙찰가가 조금 더 저렴하게 입찰가를 산정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최저 낙찰가를 공매 체납 처분비와 당해세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모두 합한 금액 이상으로 써야지만 공매 절차에서 모든 채권자가 배당을 받아가게 되고 낙찰자가 인수하는 금액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당해세가 그만큼 보증금보다 후순위로 배당이 되면은 최저 낙찰가에서 당해세가 빠지기 때문에 공매 체납 처분비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만큼 이상으로만 입찰을 하시면 되게 됩니다. 물론 당해세를 확인할 수 없던 경매에서는 큰 변화가 없겠습니다. 등기부상에 세무서에 압류가 있다면 낙찰 후에 기록 열람을 통해서 당해세의 법정 기일과 금액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수하는 보증금이 있다면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매로 낙찰된 물건의 배당표를 통해서 개정 전후에 세법에 따른 최소 낙찰가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위에 배분 계산서를 보시면 공매 체납 시 발생한 체납 처분 비용이 가장 1순위로 배분이 되고 다음으로 국세와 지방세가 배분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이 3순위로 배당된다고 배분표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각 세금 간의 법정 기일을 비교했을 때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먼저 배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2순위로 배분되는 세금은 당해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으로 당해세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배분이 됩니다. 계약 당시에는 체납된 국세가 없었는데 갑자기 당해세라는 이름으로 먼저 배당이 되어 임차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경공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세무서의 교부 청구서를 보시면 체납 세액 중에서 당해세에 해당되는 것은 비고란에 별도로 금액과 함께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세무서에서 청구한 당해세 합계가 배분표에서 작성된 금액과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2022년 12월 31일에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당해세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가오는 2023년 4월 1일 이후로는 임차인의 권리보다 후순위인 세금 중에서 당해세는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이 되지 않고 후순위로 배당이 됩니다. 결국 최저 낙찰가로 입찰한다고 하면 당해세만큼 더 저렴하게 입찰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세금에 대해서는 개정 전과 동일하게 당해세가 먼저 배분이 되기 때문에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체납세액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올해 4월부터는 모든 세무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밀린 세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행꿈사의 빌리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꿈사의 빌리언 경매하는 남자 경남 마스터키입니다. 2023년 행꿈사 해피 프로젝트 드림스 컴투루에 함께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임장부터 입찰 그리고 명도까지 저희가 직접 1대1로 밀착 케어해드립니다. 여기에 정충진 변호사님의 낙찰가 산정까지.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무료로 진행되는 거니까 정말 엄청난 기회인 것 같습니다. 1월 24일까지 모집 중이니 그 전에 꼭 신청해주세요.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2023년에는 행꿈사에서 행복한 부자의 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